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 보기 심시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수산물 안전이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로 물 몇 리터 뜬 걸로 동해와 남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우리나라 어선이 잡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정부가 수산물 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 방사능 조사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해류의 유입 경로와 수산물 주요 생산 해역 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에서 52개의 정점을 조사 중이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40개의 정점을 조사하고 있어 정부에서 모니터링 중인 정점은 총 92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각 정점에서 해수 60리터씩을 채수해 방사능을 분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물 몇 리터로 동해와 남해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도 우리나라 어선이 잡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사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살펴보면요. 일본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품목 건수를 확대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국내산에 해당하는 연근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없었는데요.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는 삼가셔야겠습니다. 네, 최근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우려를 나타내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의문들이 정말 사실인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오행록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부 전문가들이 수심 200m에서 500m 물은 일본에서 중국 쪽으로 가며 중국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갔다가 대만 해협을 통해 제주 근해로 해서 동해로 유입되는데 5개월에서 7개월이 걸린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일까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달에 저희 해양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 전문기관인 원자력연구원에서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여기 사용한 모델이 표층만이 아니라 수심 5,000m 심층까지 포함한 3차원 시뮬레이션 모델입니다. 이 결과에 따르자면 오염수 내 삼중수소는 4, 5년 후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돼서 10년 후에는 약 0.001 베크렐 퍼 세제곱미터 내외에 도달한 걸 돼 있습니다. 이 정도 농도라면 국내 해역 삼중수 농도가 약 172 베크렐이니까 약 10만 분의 1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서울대 해양학과 교수님 연구 논문에 따르더라도 말씀하신 수심 200에서 500m 이 구간을 표층 바로 밑이라 해서 앞표층이라 부르는데요. 이 구간 바닷물 유속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오염수가 대만 부근에 도달하는 데만 9년이 소요되고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늦게 도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선박 평형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위해 탱크에 주입 배출되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원전 오염수가 선박 평형수를 통해 국내 해역에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자면 해양수산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인근 6개 해안에서 선박 평형수를 주입해온 선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조사된 방사능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해수와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과 바로 인접한 2개 해안에서 평형수를 주입해온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관할 해역 밖에서 이를 교환하고 입항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우리나라 조사해본 결과 우리나라 연안 해수와 유사한 수준의 농도였고요. 앞으로도 만에 하나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면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모든 선박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예정입니다. 네, 또 다른 주장으로는 선박 평형수 교환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현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를
공해상에 교환토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 평행수 교환은 각 탱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탱크별로 순차적으로 교환을 하거나 주입과 배출을 동시에 해서 그 선박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항해 중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평행수를 통해 유해 생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평행수 처리 설비가 없는 선박은 공해상에서 평행수를 교환하고 입항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선박의 평행수 주입구는 수중에 있고 배출구는 수면상에 있기 때문에 평행수 교환 효과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해양 방사능 조사를 할 때 소량의 물을 검사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 결과로는 남해와 동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 해양 방사능 조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남해 동해 전체 바닷물을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우리 해역 중 대표성을 갖는 지점들을 선정해서 저희는 이걸 정점이라 부르는데요. 해양 방사능 조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류의 유입 경로와 수산물의 주요 생산 해역 등을 잘 고려해서 총 52개 정점을 선정하고 격월 또는 반기별로 해양 방사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40개 정점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총 92개 정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오행록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